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일러입니다. 요즘 10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처음에 돈 모으기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40억이니 50억이니 몇 억이 올랐니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 10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크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금액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10억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무려 83년이나 걸립니다. 거북이나 두루미처럼 오래 살지 않는 이상 이건 평생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10억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크고 일반적으로는 모으기가 어렵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10억 원을 모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한 가구에서 평균적인 흑자액은 127만 9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흑자액은 월 평균적인 가계 소득에서 가계 지출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모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평균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가?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봉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의대, 법대, 경영학과 학생들의 연봉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리학과 학생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당시에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거죠, 지리학과에. 당시 연봉이 39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리학과 학생들의 평균적인 연봉을 다 올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볼 때는 평균을 볼 것이 아니라 중위값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현실감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평균 가구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흑자액의 중위값은 113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면 73년이 걸려요. 여전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적금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제가 3% 금리에 적금에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9년이 나왔어요. 처음에 83년부터 보고 왔죠. 그래서 이 83년이 39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세이브가 되긴 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39년을 보고 '아 지금부터 열심히 적금에 가입을 하겠어. 10억 모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하면 약 31년이 걸려요. 8년이라는 기간이 줄죠. 그래서 31년이 걸리고요. 7%의 수익률로 가정을 하면 2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들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S&P 500 지수의 역사적인 장기 성과의 평균 수익률은 10%이기 때문에 이 10%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21년이 걸려요. 그냥 모으기만 하면 73년이 걸리는 게 21년까지 줄었으니까 50년이 넘게 세이브가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의 복리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걸 계산을 하기 전에 '한 15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그래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투자를 하지는 않으실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 기간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의 복리 효과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용어는 딴 데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바로 경험의 복리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나의 경험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내 판단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의 멘탈도 복리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투자의 대가분들의 책을 읽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막상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포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때가 더 많이 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는데 무서우니까 주식을 다 팔고 그 주식시장을 떠나버리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이걸 한번 경험해 보면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도망치고 싶었던 그러한 시점에 '좀 더 매수를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쌓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빠져나간 것, 그게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도 여러 번 이겨낸 분들, 그러한 분들이 바로 자산을 쌓은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10억 원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러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억 원이라는 돈은 원래 모으기까지 오래 걸린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내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옆길로 새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복리 수익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S&P 500이든 미국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든 암호화폐든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꾸역꾸역 만들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고요. 단 2%포인트의 수익률을 적금보다 더 얻는 것만으로도 8년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의 복리를 쌓는 것입니다.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경험의 복리 효과를 통해서 나중에 큰 금액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제가 누구의 도움 없이 자산을 되게 빨리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고민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혹시 여러분 10in10이라는 카페를 아시나요? 10년 내에 10억 모으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러한 카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페에 가입한 이력을 보니까 2006년도 21살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제가 취직을 하기도 훨씬 전에 이 카페에 가입을 하면서 돈 모으기에 대해서 고민을 일찌감치 시작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처럼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 그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경험을 쌓아 나아가면서 투자를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테크라는 단어를 접할 때 테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꼼수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처음에 클릭을 하셨을 때 그러한 꼼수 같은 것을 기대를 하셨다면은 노잼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과를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산의 복리 효과를 얻는 것만큼이나 경험의 복리 효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10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험을 쌓아 나아갈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